스키를 조심해서 타야 된다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겠지만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겨울철에 한 번쯤은 즐기게 되는 스키나 보드와 관련해 어떤 법률 상식을 알면 도움이 되는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리포트도 이제 봤는데요. 네. 그 스키장에서 충돌 사고가 사실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뉴스를 보면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어떤 네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사실 저도 어제 그 저녁에 한번 스키장을 갔다 왔는데 벌써 사람들이 많이 북적이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은 굉장히 많은 사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어제 통계를 보니까 1년에 한 10,000건 이상 그 부딪혀 사고가 난다는데 그중에 많은 부분은 서로 합의가 돼서 서로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보도된 바와 같은 케이스는 한 케이스는 14주, 한 케이스는 15주 정도의 아주 중상을 피해자가 입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사건이 경찰에까지 가서 이게 기소가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결국, 이게 스키 같은 경우에도 마치 운전하는 것과 같이 스키 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날 위험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네. 때문에 항상 전방이나 좌우를 잘 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그런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해서 사람과 부딪혀서 상해를 입히면은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케이스는 두 개가 케이스입니다. 일반인이 그냥 스키를 한번 타러 가서 했다가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법원은 이른바 단순 과실치상으로 해서 네. 처벌을 하는 반면에 네. 스키 강사나 스노우보드 강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강습을 네. 직업 직업 내지 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주의 의무가 현저히 크다라고 해서 네. 이거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지금 네, 처벌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 평범한 스키어 그리고 스노우보드 강사 이렇게 책임지는 정도가 다르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교통사고가 나면 네네. 보통 그 책임을 몇 대 몇이다 이런 식으로 좀 나누지 않습니까? 네네. 네, 스키나 보드도 마찬가지로 보면 될까요? 네, 그 기본적인 구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전방 주시 의무가 네. 운전자한테 있듯이 그렇죠. 일반 네. 그 뒤에 앞에 가는 사람을 잘 보고 그 사람이 어디로 갈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교통사고하고 약간 다른 거는 일반 교통사고는 아시다시피 앞에 가는 사람을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해서 추돌을 했다 하더라도 네. 뒷사람도 앞에 가는 사람도 백미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스키는 백미러가 없어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7대 3인, 3인의 8대 2의 그런 비율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민사사건에 있어가지고, 스키 사건에 있어가지고는 법원이 앞에 가는 사람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을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오는 사람까지 예상해서 가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몇 년 전에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뒤에서 갖다 박았지만 앞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급격하게 턴을 하는 바람에 내가 박았다 했기 때문에 네. 책임을 반반으로 져야 된다 이렇게 네. 항변을 했지만 법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까지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책임 제한을 안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급격하게 그 뒤에 오는 걸 알면서도 급하게 턴을 하다가 부딪혔다는 거 아니면은 네. 뒤에 오는 거를 고의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턴을 했다든가 그런 케이스에서는 책임 제한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내리려면은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있지 않습니까? 네네. 스키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그렇죠. 있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세한 어떤 그런 네.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스키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의문은 없는데 결국은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 기준으로서는 그 판례에 나와 있는 걸 봤을 때는 특히 뒤에서 이렇게 박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후 좌우를 얼마나 잘 봤는지 네. 또 그리고 그 사람이 직활강을 해가지고 내려갔는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볼 것이고 또 아주 중요한 요즘 마치 음주운전이 있듯이 음주스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음주를 했는지 이런 여부도 그 사고를 낸 사람의 어떤 책임을 지우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큰 어떤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지금
겨울철 같은 경우에 이제 야외 스키장 찾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 스케이트장에서도 또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스키장이든 이런 스케이트장이든 그 사고 보험 뭐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네네네. 들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나 뭐 이런 분들 많이 네. 가입 하실 텐데 좀 도움이 되는지 설명 그렇죠. 부탁드릴게요. 일단 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사고가 사실 날 수밖에 없는 나기 굉장히 쉬운 구조가 스키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스키를 가기 위해 특히 어린이들을 캠프를 보낼 때는 보험을 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험을 들여놓으면은 사고 신고를 하면은 보험 회사에 와서 사후 신고도 사후 처리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하고요. 만약 그렇기 때문에 캠프 가입을 할 때도 여기에 그 스키 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가입이 안 돼 있다고 하면은 스키장에서도 보험을 가입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천 원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은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근데 스키장과 스케이트장은 유사하죠. 얼음에서 하다 보면은 사건이 있는데, 한 가지 근래 좀 재밌는 사건이 있었었는데요. 어린이가 보통 보면 이렇게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빙빙 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주행을 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랬는 케이스에서 그 스케이트장 운영자를 상대로 해서 그 관리를 잘못했다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었는데 법원이 그런 그 안전 요원을 두고 적당한 사람을 넣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역주행하는 걸 방지하지 못해서 책임졌기 때문에 그 스케이트 운영자를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예, 말씀 더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스키 사고 관련 법률 상식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